LA를 휩쓴 산불로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정비소도 일상도 송두리째 사라졌죠. 그 절망 속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LA 한인타운인데요. 그곳에서 한국인들의 문화에 에릭은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과연 그를 놀라게 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존슨입니다. LA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죠. 부모님이 운영하던 작은 정비소를 물려받아 일하고 있고 제 유일한 가족이라 할 수 있는 반려견 로키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로키는 5년 전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한 개예요. 황금빛 털을 가진 믹스견인데 성격이 활발하고 애교도 많아서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퇴근 후 집에 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로키 덕분에 혼자 사는 외로움을 잊곤 했습니다. 제 삶은 단순하고 평범했습니다. 아침엔 정비소에 나가 자동차를 고치고 저녁엔 바에서 친구들과 맥주 한잔하며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게 일상이었죠. LA의 뜨거운 태양도 끊임없는 교통체증도 이젠 익숙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삶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25년 1월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차량들이 분주히 오가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급히 짐을 옮기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로키도 창문 쪽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찜찜한 기분이 들어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에 커다란 경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산불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즉시 대피하십시오. 그때까지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LA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산불에 익숙하니까요. 해마다 산불이 나고 해마다 사람들은 긴급 대피 경보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산불은 도심까지 오지 않고 진압됐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큰 오산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몇 시간 후 로키가 갑자기 창문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창문 밖을 다시 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늘이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거대한 불길이 넘실거리며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면서 목이 따끔거렸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제야 위기감을 느낀 저는 급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짐을 다 싸기도 전에 정전이 되었고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이웃들이 황급히 떠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젠장 로키, 가자. 로키의 목줄을 걸고 차 키를 쥐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길거리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도로에는 이미 탈출하려는 차들로 가득했고 공기는 연기로 가득 차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경찰차와 소방차가 계속해서 오가며 대피를 독려하고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았을 때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집이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그곳이 불길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겨우 도로를 빠져나와 대피소로 향했지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대피소에는 이미 사람이 가득 차 있었고 바닥에는 담요 한 장 없이 누운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물과 음식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로키를 품에 안고 체육관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하지? 내 가게는 괜찮을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로키가 제 손을 핥으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로키도 불안한 듯 했지만 저보다 더 강한 것 같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에릭, 혹시 한인타운 가봤어?
거기 가면 먹을 거랑 필요한 물품 받을 수 있대. 한인타운? 나는 평생 LA에서 살았지만 한인타운에 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 번 한국식 바비큐를 먹으러 간 적은 있었지만 특별한 인연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저는 로키와 함께 한인타운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인타운에 도착하자 저는 믿기 힘든 광경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무료 음식과 물이 배급되고 있었습니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들이 문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 작은 분식집에 들어섰습니다. 저기 제가 대피소에서 왔는데 혹시 여기서?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가게 주인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주문할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음식들 다 선결제된 거예요. 편하게 드세요. 선결제요? 네, 다른 손님들이 미리 돈을 내고 가셨어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이렇게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로키를 위해 작은 간식까지 챙겨주는 걸 보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한 끼를 해결하고 나니 한인타운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인들의 선결제 문화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미리 결제해두는 방식.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서로를 돕고 지지하는 공동체 문화. 전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도시는 불길에 휩싸였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불태울 순 없다는 걸요. LA 한인타운을 걸으며 거리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분식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카페에서도 마트에서도 세탁소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음식과 물품을 나눠주고 옷을 세탁해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 미리 준비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시 쉬고 싶었습니다. 매캐한 연기를 마신 탓인지 목이 따갑고 갈증이 났습니다. 저기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시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카운터의 직원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께서는 그냥 드시면 돼요. 이미 결제된 커피가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이미 결제가 됐다고요? 네. 다른 손님들이 미리 돈을 내고 가셨어요. 저는 한인들의 마음 씀씀이에 감격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도 미리 결제했다고. 한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은 대부분 우리 같은 이재민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식당, 카페, 마트 등 한인들이 운영하는 거의 모든 가게에 붙어있던 안내문. 여기 있는 음식과 물품은 선결제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이것이 바로 선결제 문화였습니다.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미리 돈을 지불해두고 그 혜택을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마치 당연한 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배려. 저는 커피를 받아들고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식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니.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한인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향이 코를 감싸며 복잡한 감정을 가라앉혀주는 듯 했습니다. 커피잔을 감싼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직원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따뜻한 라떼 한 잔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직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여기 앉아서 편하게 드세요. 할머니는 안심한 듯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직원은 따뜻한 라떼와 함께 각 구운 크루아상 한 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문화의 진정한 가치는 존엄성에 있었습니다. 무료 배급소에서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 줄을 서야 합니다. 배급받는 순간 자신이 수혜자라는 사실이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성결제 문화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불쌍한 사람처럼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받을 때도 커피를 마실 때도 그저 평범한 손님처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부담감 없이 당연한 듯 식사를 하고 필요한 물건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미리 모든 걸 준비해 두었기에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 손길을 직접 보지 않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와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식당에서 선결제된 음식을 나누어 주는 모습, 마트에서 미리 계산된 물품들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장면, 심지어 한 약국에서도 의약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몇몇 가게에서만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한인타운 전체로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까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CNN 뉴스 헤드라인. 한인 커뮤니티의 독특한 재난 지원 방식, 선결제 문화란. BBC 속보. 미국 내 다른 이민자 공동체도 한인타운의 선결제 운동을 참고해 유사한 지원을 시작했다. LA 타임스 인터뷰 기사. 피해자들 이런 도움을 받을 줄 몰랐다. 한국인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저는 뉴스를 읽으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부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화, 하나의 연대,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서로를 돕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사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감사함보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한인 커뮤니티가 만들어낸 선결제 문화였습니다. 산불로 인해 모든 걸 잃고 한인타운에서 도움을 받았던 그날 이후 저는 다행히 지인들의 도움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을 받아들이기조차 어려웠지만 로키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버틸 힘이 났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친구들이 연락해 위로해 주었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저는 몸도 마음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 제이크가 제게 말했습니다. 에릭, 다시 한인타운에 가보지 않을래?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곳은 제게 위기의 순간에 받은 큰 도움의 기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움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그곳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좋아, 가보자.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LA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찾은 한인타운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곳곳에서 한인들이 서로 돕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작은 가게들은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식사와 물품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은 안정된 듯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에릭, 우리 여기서 밥 먹자. 제이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그날 제가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던 한 식당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익숙한 직원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인사가 자연스럽게 건네졌고 우리는 창가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자리에 앉자 직원이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국물 드릴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치 오랜 단골처럼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어보는 듯한 이 말. 이곳에서는 손님과 직원이라는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아는 사람처럼 따뜻한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한식을 주문했고 저는 된장찌개를 선택했습니다.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 그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이 저를 얼마나 위로해 주었는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저는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이크, 난 처음에 이 문화가 좀 낯설었어. 누군가가 미리 돈을 내고 다른 사람이 그걸 이용한다는 게 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이제야 이해가 돼.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어. 제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만드는 방식이잖아. 정말 그랬습니다. 한인들은 누구에게나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면서도 그걸 베푼다는 느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계산할게요. 직원이 밝게 웃으며 카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카운터 옆 작은 보드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사람들이 남긴 메모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한동안 그 메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직원이 계산을 하려 하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선결제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놀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어떤 메뉴를 결제해 드릴까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식사 한 끼를 전하고 싶습니다. 계산을 마친 후 직원이 작은 쪽지와 펜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한마디 남겨주실래요? 다음에 밥을 먹을 분에게요. 저는 펜을 들고 잠시 생각한 뒤 쪽지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 한 끼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쪽지를 보드판에 붙이면서 저는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따뜻한 문화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식당을 나서면서 저는 제이크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난 지금까지 한국 문화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됐어. 한국인들은 단순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어. 제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난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 말이 참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한국처럼 살아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산불이 잦아든 후 제 삶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소도 다시 문을 열었고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복구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뭔가가 변해 있었습니다. 일상이 회복될수록 한인타운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더 깊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곳에서 들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 자연스럽게 건네진 한 끼 식사, 그리고 성결제된 밥 한 그릇이 주었던 묵직한 감동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문득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로키와 시간을 보내다가도 어느새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 문화에 대해 검색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한인들이 서로 돕는 문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둘씩 한국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식이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먹었던 따뜻한 된장찌개와 김치찌개가 잊히지 않아 직접 레시피를 찾아보고 따라 해보았습니다. 처음 만든 된장찌개는 너무 짰고 김치는 예상보다 더 시큼했지만 조금씩 요령이 생기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한인마트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께서 된장은 이게 더 맛있어요. 라며 추천해 주셨고, 그렇게 또 한 가지 한국의 맛을 배워갔습니다. 음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와 영화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기생충을 시작으로 한국 영화 몇 편을 보았고, 드라마에서는 한식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문화와 가치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극 중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 건네는 밥 먹었어? 라는 말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한식당에서 저에게 밥을 내어주던 직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배고픈 저에게 음식을 준 것이 아니라 그 한 끼를 통해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위로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종종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곳의 분위기가 좋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인마트에서 한국식 라면을 사보고 어느 날은 작은 카페에 앉아 한국어로 쓰인 책을 뒤적이기도 했습니다. 식당에서 몇 번 마주쳤던 직원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게 되었고 그분께서 제 이름을 기억하고 에릭 씨, 오랜만이에요. 라고 말해주실 때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비소에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서도 한인들이 많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저 아시아계 손님이시네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먼저 말을 걸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한 고객께서 차를 맡기러 오셨을 때 저는 그분께서 기다리시는 동안 한국식 커피를 대접해 보았습니다. 그분께서는 뜻밖이라는 듯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에릭 씨, 한국 문화 좋아하세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느새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식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소 앞에서 노숙자가 배회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한식당에서 제가 받았던 것처럼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황한 듯 바라보셨지만 이내 감사의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 말하는 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로키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도 한인들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 앞을 지나칠 때마다 자연스럽게 눈길이 갔습니다. 그분들께서 손님들에게 건네는 인사, 가게 앞에 붙어있는 선결제 안내문, 그리고 가끔씩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무심한 듯 도움을 주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이제 너무나도 익숙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한국 관련 영상을 보다가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게 된 걸까? 한인타운에서 처음 따뜻한 밥을 받았을 때부터였을까요? 한식당 직원이 제 이름을 기억해 주셨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정비소에 오신 한국 손님과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였을까요? 사실 언제부터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히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나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복구 중이었고 삶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한 가지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정과 나눔의 가치를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인들의 따뜻한 나눔과 배려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한국인이 지켜온 아름다운 가치라는 걸 보여주었죠. 한국인들은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돕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의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도 빛을 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 한국인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